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경찰 공무원 김모 씨, 그는 술에 만취한 10대 여성을 우연히 만나서 모텔로 데려가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을 못하는 피해자와 달리 김 씨는 서로 동의하에 모텔로 갔으며 가는 동안 여성 역시 의식이 있어서 심실 상실 상태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게 맞다며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하지만 넉 달 뒤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고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과연 이제 이것을 심신상실이라고 해야 하느냐, 아니라고 해야 하느냐. 이 경우에 외부적으로 볼 때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심신상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이와 같은 심신상실의 범위를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도 포함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김 씨는 그래서 다시 김 씨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10대 여성이 당시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지 못한 점, 처음 만난 김 씨와 간 모텔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 이런 것 등에 비춰봤을 때 심실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중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면서, 다만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충분한 심리로 심실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블랙아웃 재판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보고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관련 외부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블랙아웃 상태인지 여부 판단하는 거 쉽지가 않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의 얘기처럼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사안에 따라서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점은 있지만, 외부적으로 보기에 의사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기존의 판단들이 아쉬웠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쨌든 발전된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 가슴 아프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네, 많습니다. 네. 오시는 분들 이제 사연을 들어보면 갑자기 이제 복에 받쳐서 우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파서 저도 같이 약간 눈시울이 뜨거울 때도 많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사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연 들어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걱정 없이 잘 살 줄 알았던 딸아이가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딸아이는 의식불명에 빠지더니 결국 뇌사 상태가 돼서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이 시작됐죠. 딸아이가 다친 첫 해엔 사위가 딸을 간호하며 잘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딸아이의 사고로 나온 보험금으로 사위는 노래방, 당구장을 다니고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누워있는지 3년째 되는 해에는 사위는 여자를 만나 대놓고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모습을 보는 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누워있는 딸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이혼 소송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아, 네.
뇌사 상태에 빠진 딸아이를 대신해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군요. 네,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의 당사자가 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군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따님의 상태는 이제 의식이 없으셔서 민법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요. 지금 내 사연 속의 따님은 법률 행위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니까 이제 이 경우에 그러면은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군요. 예. 그래서 지금 먼저 이혼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정법원에 딸에 대한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네. 가족 중 한 명이 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이제 희망하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성년 후견인 개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성년 의견 게시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까?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이 됐다고 해서 또 바로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성년 후견인은 또 법원에서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행위, 변호사 선임행위 이런 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시고요. 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은 또 법원에 소송행위와 변호사 선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하셔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먼저 순서는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해서 후견인으로 선임을 받은 이후에 법원에 이제 변호사 선임 행위를 그러니까 허가해달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소송에 대응하는 거군요. 네. 네. 이렇게 이제 혼수 상태나 뇌사 상태처럼 의식이 없는 당사자의 의사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네, 피성년 후견인의 이혼 의사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와 유책 정도, 또 평소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족, 친구들, 가까운 분들에게 이혼과 관련된 의사표현을 어떻게 한 적이 있는지, 또 피성년 후견인이 의사 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 생활이 순탄했는지, 혼인 기간 얼마나 지속이 됐는지, 가족들은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의사나 상황이 많이 반영이 되겠군요. 예. 네. 반대로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이혼이 받아들여질까요? 남편 입장에서도 기약 없이 아내를 계속 간병만 하는 것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남편도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혼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두 사람은 부부이고 또 법적으로 부양 동거 협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분은 아내를 만약에 보살피지 않고 보험금을 개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고 또 부정행위까지 하였다면 이런 모든 사정이 입증이 되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군요.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런 아내와 계속 사는 것이 좀 가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기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어쨌든 너무 짧은 기간 간호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 보험금으로 부양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뭐 유흥의 용도로 쓰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외도까지 했다면 유책 배우자로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서 이혼이 기각될 수도 있는 사정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그 사연 속에 부모님이 성년 후견이 돼서 이혼 소송을 한다면 보험금에 대한 재산 분할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할까요? 보험금은 일단 특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경제 활동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고로 인해서 부어지는 소득을 얻은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네. 그 당사자의 특유 재산에 해당하고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남편에게 재산 분할이 안 되겠군요. 예, 예. 아, 그런 건 좀 다행이네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공동재산이어서 재산 분할이 되겠지만 네.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따님을 위해서 재산 분할이 안 되고 따님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네네. 네. 그 안타까운 점은 향후에 이 따님을 위한 병원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한테 계속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의 병원비는 이제 부모님이 감당을 해야 될 텐데. 남아있는 가족들이 너무 큰 짐을 지금 지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혼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또 간혹가다 혼인 기간 중에 이렇게 당사자 중 일방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 성년 후견인으로 배우자가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 중 일방인 성년 후견인이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성년 후견인을 상대로 이혼을 할 때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뇌사 상태가 빠졌을 때는 보통은 이제 배우자가 성년 후견인이 되는데 네.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네네.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럴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는 하시되 그때 법원에 특별 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셔서 후견인 자신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네.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또 그 이제 사고로 쓰러지신 분이 보호가 될 테니까. 네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부 중 일방이 성년 후견이 된 경우에 이 경우에는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겠군요. 예, 협의 이혼 절차로는 어려우시고 결국 네.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이런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다 피해자가 될 수도 네,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이런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울면서 사위를 보내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연 속의 사위는 좀 나쁘군요. 네. 두 분 다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혜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